자, 결정적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형 반도체 IT주들에 대한 투자의 아이디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IT 전략 담당의 김장렬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10시 구간 들어서면서 계속 하락세로 돌아서서 제대로 반등하지 못한다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도 주가가 보합권에서 등락, SK하이닉스도 1% 넘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이렇게 또 부진한 건 왜일까요? 좀 됐죠. 그쵸? 예, 좀 됐죠. 제가 연초부터도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다지 추천을 안 하고 다운사이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마디로 글로벌 매크로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둔화될 수 있다. 그쵸? 경기가 둔화되면은 어저께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잖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쵸. 거기 때문에 싸다 안 싸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대표주를 안 사죠. 한국의 대표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이 LG에너지솔루션 있죠. 네.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특별한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그건 오늘 약간 반당하지만 예전 같으면 장이세면 그것도 더 커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러면 좀 빌미가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경기 둔화 우려가 되면 가장 직격탄이 IT 세트 판매고 세트에 들어가는 부품주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이클이 꺾인다 아니면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적이 좋게 나올 때가 고점이거나 더 내려가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대표적인 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런 기미를 한 몇 개월 전부터 저도 연초 1월 하반기에 제가 삼성전자를 목표 주가 82,000원에 그 의견을 하향했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경기 우려다. 그럼 경기가 왜 우려냐 갑자기.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그다음 코로나도 잡히고 뭐 하는데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세게 하겠다는 게 이제 2월, 3월 다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빨리 하고 양적 긴축을 950좀 이따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럼 그 효과를 경기가 잘 견뎌낼 것이냐. 수요 둔화로 안 이어지고 모르겠다. 그러면 대표주, IT 대표주를 팔거나 아니면 일단 줄이거나 최소한 이제 더 싸게 사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은 적극성을 떼울 수가 없는 형태이죠.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1분기 피크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닝은 사실은 반도체 가격의 수급은 나쁘지가 않아서 오히려 반도체 가격은 2분기부터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조금 미뤄지는 거 아니야? 약간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닝 파워는 1분기보다 2분기에 내려간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원래는 2, 3분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식이고 올라가더라도 별로 많이 안 올라간다고 본다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논할 상태는 아닌 거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건 좋게 얘기했습니다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굳이 이 주식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시총 지금 1, 2, 3위 특히 1, 2, 3위가 반도체 IT 주인데 이거를 굳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마음이 굳이가 아프네요. 맞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재작년, 작년 이렇게 이익이 좋았던 이유 중에 어느 부분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로 때문에 IT 수요가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효과라 그러는데 물론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보다는 효과가 적었지만 한국도 노트북 사는 거 있잖아요. 그쵸. 크롬북 사는 것도 집에 있으니까 노트북 사는 거거든요. 저도 재작년에 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줄어요. 그 수요가. 그래서 1분기 지나가는 2월 달부터 이제 노트북 수요가 준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가 이제 잡히고 엔데믹 되면은 반드시 IT 수요에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지요. 근데 전반적으로 또 이제 경기 둔화, 금리 인상을 빨리 하면 그런 우려까지 겹치니까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반납해야 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반등이 모색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실적과 한 달 전부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6만전자에서 더 악화되는 모습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6만전자는 6만 원이 깨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제가 리포트를 제가 한 3월 말일인가 3월 마지막 주에 제가 목표 주가를 77,000원 낮췄어요. 그나마 82,000원에서. 그러니까 8만 원 가기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확정을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려면은
매크로가 안정화되거나 네. 그건 외부 환경이고 내부적으로는 삼성이 잘 못한 게 있잖아요. 잘 못하고 싶어 못한 게 아니지만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안 밀리고 좋다는 있죠. 얘기. 그다음에 또 그 휴대폰 관련해서 GOS 게임 할 때 성능 떨어뜨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의 심리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3분기 실적, 2분기는 비슷할 겁니다. 1분기나 3분기 이익이 확실히 많이 뛰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저빌리티나 자신감이 지금보다는 몇 개월은 지나야지 세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 다지기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녹록하지 않은 게 더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제가 목표했던 목표주가 77,000원에 가는 거는 아마 그것도 아마 하반기쯤에는 가야지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그 전에 매크로가 안정이 안 되면 근데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마감이 된다면 더 악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뭔가 나쁜 일이 발생하면 6만 원 중반 이하도 단가 내려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성을 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삼성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주식들이 또 더 빠지거나 더 매력적인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 거죠.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굳이입니다. 예, 다른 종목들 실적 좋고 주가 탄력이 있는 수급 유입되는 종목들 많은데 우리가 시총 1위 또 3위라고 해서 굳이 이 대표적인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관심 갖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쯤 되어서야 좀 어떤 빨라야 6월 확인이 달쯤 되면? 다시 봅시다. 여름, 초여름쯤. 휴가 가기 전에 네. 다시 봅시다. 그런 얘기죠. 휴가 가기 전에. 그러면 상반기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 반도체 제 목표 대응 주가가 휴가 가기 전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등 돌리고 있어야 네네네. 하는 순간이네요. 예. 제가 삼성전자 주주분들 숫자를 기사에서 찾아봤더니 562만 네. 명이더라고요. 1,000만 명이 되도록 관계 없어요. 외국인들이 30몇 프로가 계속 사주고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야근데요. 확실치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뚝심 있게 지켜 이게 뭐 하나요? 6만 5천 원짜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몇 프로인데 그것도 괴롭긴 하죠. 너무 많이 갖고 있다면은 반등의 기미가 있을 때 다른 거로 좀 약간 이렇게 스프레드를 시키는 것이 마음이라도 편안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저희가 그 포트 내용 보면서 다른 종목은 과연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잠깐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 연준의 그 스탠스에 대해서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뭐 빅스텝이라고 하죠. 네. 50bp 한 번에 인상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이제는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카드를 새로 계속 꺼내놓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상무님 보시는지. 일단 발표된 거는 이제 오늘은 이제 50bp 네. 연속, 5월, 6월 연속은 뭐 100% 반영돼 있고 거의 연말까지 계속 6번을 계속 내리하면은 3%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네. 3% 넘어가는데 그래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연준이 총재도 나오고 그쵸. 그 의원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연준이 왜 이렇게 하느냐?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막 돈을 푸니까 어떻게 됐죠? 몰핀을 막 맞은 거거든요. 급하게 체했어요. 체한 거를 지금 내려앉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회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수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려서 사람들이 소화하고 몸이 안 망가지면서 네. 회수될 수 있을지 병이 걸렸는데 약을 주잖아요. 소화약을 주는데 그게 잘 들을지 다른 쪽의 병인 혹시 부작용 날지 안 네. 날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처방은 내렸어요. 50bp에서 3% 올라갈 거예요. 연말까지. 내년도도 가봐야 되지만. 그런데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가봅시다. 그런데 머리를 굴리는 투자가들은 야 경기를 완전히 붕괴시키면까지 진짜 그렇게 할까? 그 지금 FOMC가요. 이런 거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본 적이 없는 영역이에요. 네. 여기 보시는 분 대부분이 저도 그렇지만 40년 전 1970년도에 그 인플레가 말도 안 된다. 이번에 반복이 안 된다고 네. 계속 얘기했는데 유럽은요. 네. 지금 70년대 인플레를 지금 막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완벽하게 세이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몰핀을 맞고 이제 급한 체한 소화제를 줬는데 이게 몸에 맞으면서 잘 맞는지 한 6개월 만에 회복이 될 것인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건데 괜찮을 거다 대색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나친 유동성을 푸른 걸 회수하는 데 드는 기본적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네. 길게 보면 9월 달까지고요. 짧게 보면은 5, 6월 달 실컷 그거를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제되고 네. 보니까 개별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으면 새로운 신규 뭐 고객이나 신규 사업을 잘하네. 그런 게 만약에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다면 사실 드러나는 거 3쾌나 드러날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7월 달에 그걸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지금 우리가 휴가 가기 전까지는 이 불안한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 뭐 전체적으로 대형주들도 어렵고 뭐 수급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이 가운데 우리는 어쨌든 주식시장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외면하고 떠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도 안 되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우리 상무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포트폴리오는 보통 제가 10개에서 15개 종목을 네. 가져오는데 굳이 IT를 하신다면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같은 경우는 덜 빠져요. 삼성은 오늘 덜 빠지죠. 네. 많이 빠졌으니까. 그 작은 종목 중에서 특색 있는 게 한 4가지 가져왔는데요. 네. IT 중에서는 DB 하이텍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대만의 TSMC랑 비슷하다 그러는데 조금은 다르지만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그나마 괜찮은데 이것도 완벽하게 세이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7만 원 이하면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작은 종목입니다. ISC하고 네오셈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ISC는 테스트 소켓이에요. 반도체를 테스트하잖아요. 다 완성되고 나서 그걸 꼽아갖고 이게 성능이 되는지 소켓이 있거든요. 테스트할 때 소켓. 네. 예, 근데 ISC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많이 올라갔는데 여전히 3만 원대면은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고요. 실적은 계속 우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오셈은 테스트 장비예요. 장비. 예. 소켓이 아니고 테스트 장비인데 ISC는 네오셈은 조금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요즘 늘어났습니다만 많지는 않고 좀 변동성이 심한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공시했습니다마는 삼성전자의 그 쪽에 새롭게 마켓을 뚫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의 그 M사 마이크론으로 추정되는데 메모리 업체죠. 거기에 500억이 넘는 규모의 수주했는데 작년 매출에 거의 뭐 50%, 1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여름 이전에 사두시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서플러스 글로벌은 중고 장비 브로커. 예. 장비가 반도체 장비가 부족해요. 반도체 만들란 말이 장비를 구매하잖아요. 네. 12개월, 18개월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닥다리 장비를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쌓아두어갖고 재고로 파는 게 있고 구닥다리 장비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파는 어떤 중고 장비를 핸들링하는 업체가 한국에 있는데 상장된 회사는 이 회사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리포트 최근에 냈었고 목표 주가도 있으니까.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제우스는 이름은 좋은데. 네. 일반적인 반도체 장비인데 실적이 대비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쌉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전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올라가서 좀 데꼬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들고 갈 만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 조정 받을 때 사시면 돼요. 나눠서.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IT를 보신다면 그거 IT가 아닌 종목도 몇 개 있는데요. 자동차. 제가 이제 금융주가 빠졌어요. 금융주가. 금융주 좋게 보시나요? 좋게 봤는데 뺐어요. 아, 그 금리를 만약에 올리는 거 맞아요. 네. 흐름은 가는데 이미 한 85%, 90%가 그 흐름을 알고 있고 반영이 됐다. 그렇죠. 반영되는 게 있고 우리는 대출을 좀 풀어주긴 하는데 대출을 풀어주긴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젠 그렇죠.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이젠 그 부실한 것들이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그래서 기대가 많이 반영되는데 그런 게 있고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경기가 둔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금융 주식도 좀 그렇죠. 차라리 그렇죠. 보험 주식이 그나마 난데 보험도 조금 숨고리를 하고 가자 이런 얘기고요. 네. 자동차주 하나는 모든 사람이 나쁘다 그러는데 그렇죠? 기아. 1분기 실적이 최악이고 네.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기아차. 그렇죠. 그 뭐냐면 이제 기아. 반도체 수급이 안 좋고 뭐 안 좋다 하잖아요. 많은 게 반영돼 있어요. 밸류에이션은 삼성 하이닉스보다 훨씬 쌉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들어가지고 리오프닝 다 아시죠? 네. 근데 이거는 유가가 내려가면은 대한항공 같은 게 들어가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마트 같은 게 좋고 네. 이렇게 보고 개별 성장주는 말씀만 드릴게요. 롯데 렌탈, 이 렌탈 카는 거고 네. EM텍, 이렌텍은 전자담배 업체. 전자담배는 전 세계 담배 시장이 3%도 안 됩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단점인데 네. 지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아마 만약에 뽑는다면은 저는 전자담배 주식을 먼저 뽑을 것 같아요.
전자담배 EM택이건 이렌택이건 그냥 개별 종목은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포트만 제대로 봐도 1시간 넘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 요 캡처해 두셨다가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적 투자의 시간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렬 산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